이제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사이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 자식은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캥거루족으로 남아있죠. 그 사이에 낀 베이비 부머는 퇴직은커녕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은퇴가 사치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은퇴보다 먼저 닥쳐온 부양의 현실. 한때는 60세쯤 되면 퇴직하고 여행도 다니며 조용히 노후를 즐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은 90세까지 살아계시고 자녀들은 30세가 넘었어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사례일 어머니 병원비에 아들 등록금까지 퇴직금을 깎아먹고 있어요. 60세에 퇴직한 박 씨는 노후를 위해 모은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89세 노모의 병원비, 요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고 아직 대학원에 다니는 막내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겹치면서 퇴직 1년 만에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부모님께도 자식에게도 손을 놓을 수 없잖아요. 결국 나 혼자 희생해야죠. 이처럼 예상보다 길어진 부모 부양 기간과 자녀 독립 지연은 은퇴 이후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 쉬고 싶어도 일해야만 한다. 재취업의 쓴맛. 실제로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고 임금은 낮아집니다. 이직의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의 선택지로 재취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례 이전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진열을 해요. 58세에 조기 퇴직한 김 씨는 과거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연봉 1억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부모님 간병비의 생활비까지 수입이 끊기자 결국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수입이라도 생기니 다행이죠. 그런데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요.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낮은 조건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베이비 부머들의 오늘입니다. 3. 나를 위한 삶은 언제쯤? 인생의 후반전이 사라진 세대. 베이비 부머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준비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우선이었고 정작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죠. 사례 3자식 뒷바라지 다 끝내고 보니 남은 건 고장난 무릎뿐이네요. 63세 이 씨는 두 자녀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모두 감당한 뒤 드디어 여유를 찾았지만 이미 무릎이 안 좋아 산책도 힘들고 여유 자금도 바닥났습니다. 이제는 병원 다니느라 돈이 들어가네요. 은퇴 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가족을 돌보다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삶, 그리고 그로 인한 후회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4. 지금 필요한 건 준비가 아니라 전환이다.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은퇴를 미루거나 가족을 위해 무한히 희생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전환의 마인드셋입니다. 하나, 부모 부양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나누자. 형제들과의 역할 분담, 요양보험 활용, 정부 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 자녀와는 현실적인 대화를 하자.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만, 이유는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 늦더라도 나를 위한 노후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작은 알바든 소소한 창업이든 내 이름으로 내 삶을 꾸려보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재능 나눔 등으로도 부수입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우리도 누릴 자격이 있다. 은퇴는 사치다라고 느끼게 되는 지금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쯤 쉬게 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아보는 시작입니다.
비록 가족의 짐이 무겁더라도 그 안에서 내 몫의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퇴의 정의 아닐까요? 은퇴는 사치일 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낀 베이비 부머의 눈물 2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냥 힘들다, 억울하다 말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살짝만 틀어도 나락은 막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환입니다. 1.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부양의 분산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 자녀를 돕는 일 모두 내가 다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 역할을 나누세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간병인 서비스, 방문간호 등 정부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자녀와는 선을 그으세요. 아직도 자식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제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계속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무너집니다. 아빠도 이제는 아빠 인생 좀 살고 싶다. 이 말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2. 일은 계속하되 내 페이스로 조절하라. 은퇴가 사치라면 지속 가능한 일하기가 전략이 됩니다. 몸이 고장나기 전에 일의 강도를 조절하세요. 60대에도 풀타임 노동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주 34일 혹은 온라인 기반 일거리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은 창업이나 재능 나눔도 기회입니다. 김장김치 만들어서 파는 분, 반찬 가게 오픈한 분, 손글씨 엽서로 부수입 올리는 분도 계세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SNS로 나만의 콘텐츠를 올려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근데요, 매달 3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벌면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이렇게 내 페이스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가는 비결입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관리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몸과 마음의 에너지 관리입니다. 운동 반드시 하세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2주만 누워 있어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걷기 또는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등 가벼운 운동만 해도 기분도 몸도 확 달라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책 한 권 읽는 시간,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유튜브 촬영 등 돈 안 드는 힐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일기쓰기, 심리상담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끊는 것,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부양과 자식 지원은 적절히 나누고 줄이고, 일은 계속하되 내 방식대로. 돈보다 몸과 마음의 체력을 먼저 챙기기.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시대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전환기를 통과하는 첫 번째 주자들일 뿐이죠. 그러니 지금 힘든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희생만 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이기에 이제는 그 삶을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아볼 자격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은퇴의 정의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